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지친 20대들이 서울로 이주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 일본 여성의 이야기가 일본 SNS에서 화제가 되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한국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실제 거주 가능한 매력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주인공인 메구미의 이야기가 정말 놀라운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도피였지만 점점 더 큰 깨달음으로 이어졌어요. 심지어 가족과의 갈등까지 겪으면서도 자신의 선택을 관철시켰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을 공개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일본 도쿄 시부야구 출신 타카하시 메구미입니다. 무사시노 미술대학에서 그래픽 디자인을 전공하고 도쿄의 한 중견 마케팅 회사에서 3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말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밤 10시가 넘어서야 퇴근하고 상명하복 문화에 숨이 막혔거든요. 회사 분위기는 정말 경직되어 있었어요. 신입사원은 무조건 선배 말에 따라야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해도 아직 경험이 부족하다는 말로 묻혀버리곤 했습니다. 디자인을 공부한 이유가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였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회식 문화였습니다. 주말에도 선배들과 술자리에 참석해야 했고 거기서도 회사 이야기만 나오니까 정말 지겨웠어요.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2023년 여름, 저는 마침내 한계에 도달했어요. 회사에서 또 다른 야근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쿄는 더 이상 나를 위한 도시가 아니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먹으며 이런 생각을 하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해 보였어요. 그 순간 충동적으로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부장님이 타카하시,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나? 다시 생각해보라고 말렸지만 이미 마음은 굳어 있었어요. 20대를 이렇게 보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부모님은 당연히 반대하셨어요. 아버지는 메구미, 안정적인 직장을 왜 그만두니? 우리 세대는 그런 호사를 누리지 못했다고 하셨고, 어머니는 요즘 취업이 얼마나 어려운데 왜 그런 결정을 하니? 라며 걱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는 업무 환경, 개인의 의견보다 조직의 논리가 우선되는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저를 질식시키고 있었어요. 퇴사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우연히 틱톡에서 서울 디지털 노마드 일상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도쿄에서 일하다가 서울로 이주한 일본인 여성이 올린 영상이었는데 정말 강한 끌림을 받았습니다. 그 영상 속 서울은 정말 다른 세상 같았어요. 넓고 밝은 카페에서 노트북으로 자유롭게 작업하고 24시간 편의점에서 택배도 받고 은행 업무도 처리하고 밤늦게 혼자 돌아다녀도 안전해 보이는 거리들. 저런 삶도 가능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 여성이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면서도 도쿄에서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서울은 기회의 땅이에요. 실력만 있으면 나이나 경력에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어요라는 말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서울 관련 영상들을 무한 스크롤하면서 봤습니다.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닌 실제 생활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SNS에서 소개된 서울의 디지털 인프라와 문화 인프라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서울의 밤 문화였어요. 도쿄처럼 마지막 전차 시간에 쫓겨서 집에 가야 하는 게 아니라 24시간 대중교통이 운영되고 심야에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다는 점이 신기했어요. 도쿄에서의 숨막힘과 서울의 도전 가능한 분위기가 너무 대비되어 보였어요. 도쿄는 모든 게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하는 느낌이었는데 서울은 자유롭고 역동적으로 보였습니다. 딱 한 달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끊었습니다. 부모님께는 잠시 여행 다녀오겠다고만 말씀드렸어요. 정말 충동적인 결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인생에서 한 번쯤은 이런 모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2023년 9월 하네다에서 김포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2시간 반의 짧은 비행이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것 같은 설렘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놀라기 시작했어요. 공항 WI-5가 정말 빠르고 안정적이었고 자동 입국 시스템도 매끄럽게 작동했습니다.
외국인 안내 지원도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일본어 안내 방송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직원들도 친절했어요. 공항에서부터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시설이 현대적이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개방성이 느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묘한 경계심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역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정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도로도 넓고 깨끗했어요. 특히 한강을 건널 때 보인 풍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강변에 공원들이 잘 조성되어 있고 시민들이 여유롭게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노선도가 한눈에 들어오고 일본어 안내도 정확했습니다. 승객들도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급하게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없어서 여유로운 분위기였어요. 홍대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체크인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필요한 앱들을 설치하는 것이었어요. 카카오맵, 배달의 민족, 지하철 앱, 카카오택시 앱까지. 이 몇 개만 설치했는데 웬만한 일상은 다 해결되더라고요. 정말 놀라웠어요. 모바일 하나로 생활이 완결되는 서울의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도쿄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써야 하는 곳이 많고 앱들도 따로따로 깔아야 하는데 서울은 모든 게 통합되어 있었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다국어 안내 서비스였어요. 지하철역, 버스 정류장, 관공서 등 어디를 가도 일본어 안내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외국인에 대한 심리적 문턱이 정말 낮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외국인이 뭔가 하나 하려면 복잡한 절차가 많은데 서울은 정말 간단했어요. 첫날 밤 홍대 거리를 걸어다니면서 느낀 건 정말 자유로운 분위기였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길거리 공연도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늦은 시간까지도 안전한 느낌이었습니다. 며칠 후 홍대에서 열린 일본어 언어교환 모임에 참가했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였는데 정말 다양한 배경의 일본인들이 와 있더라고요. 대학생, 직장인, 프리랜서, 심지어 한국에서 창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도쿄에서 지쳐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모두 서울에서 새로운 활력을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은 기회의 도시예요. 나이나 성별에 상관없이 실력만 있으면 인정받을 수 있어요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처음 만난 사람들과 이렇게 허물없이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여기서는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20대 여성 혼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개방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그 모임에서 만난 스타트업 대표 김민준 씨가 저에게 놀라운 제안을 했어요. 메구미 씨 디자인 전공이시라고 했죠? 포트폴리오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저희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해보시는 게 어때요? 정말 뜻밖의 제안이었어요. 도쿄에서는 절대 불가능했던 일이었어요. 신입에게 이런 기회를 주는 곳은 거의 없었거든요. 경력도 쌓아야 하고 회사 내부 정치도 파악해야 하고 선배들 눈치도 봐야 하고. 하지만 서울에서는 스스로 일하며 살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렸더니 바로 프로젝트 하나를 맡겨주시더라고요.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일본인을 타겟으로 한 브랜딩 작업인데 메구미 씨 관점이 꼭 필요해요라고 하시면서요. 정말 신기했어요. 실력 중심의 채용 문화와 유연한 근무 환경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이나 성별, 경력보다는 지금 당장 보여줄 수 있는 능력을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고요. 젊은 외국인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는 걸 몸소 느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한국 직장 문화도 경험해 볼 수 있었어요. 정말 수평적이고 자유로웠습니다. 회의에서도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좋은 아이디어면 바로 채택되더라고요. 나이나 직급에 상관없이 말이에요. 일본 친구들에게 서울 어때? 라는 메시지가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카카오톡으로 서울 생활 사진들을 보내줬더니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비로그로 서울 라이프 브이로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서울 생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과장하거나 포장하지 않고 진짜 일상을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편의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새벽 배송으로 생필품을 주문하는 과정, 병원 예약을 앱으로 간단히 하는 장면 등을 자세히 촬영했어요. 24시간 스터디 카페에서 작업하는 일상도 보여줬어요. 도쿄에서는 이런 공간을 찾기 어려운데 서울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작업할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 카페에서 혼자 작업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이런 일상적인 풍경들이 도쿄와는 다른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반응이 정말 뜨거웠어요. 도쿄보다 훨씬 사람다운 삶이네라는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나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어. 정말 자유로워 보여. 일본은 왜 이렇게 경직되어 있을까? 같은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공감하는 이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저와 비슷한 또래의 직장인들이 많이 관심을 보였어요. 유튜브와 틱톡을 통한 서울살이 확산 효과를 직접 느꼈습니다. 20대 일본 청년층 사이에서 서울은 살기 쉬운 도시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올린 영상들을 보고 서울 여행을 계획하는 친구들도 생겼고, 심지어 장기 체류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어요. 한 달이 지나면서 서울에서 장기 체류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어요. 프리랜서 프로젝트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고, 추가 프로젝트 제안도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이곳에서의 삶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했습니다. 비자 문제, 전세제도, 외국인 직장 조건 등을 꼼꼼히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으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직접 관련 기관들을 방문해서 상담받았습니다. 강남 부동산 사무소를 찾아가서 전세 시스템을 직접 체험해봤어요. 처음에는 보증금이 크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지만 월세 없이 살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일본과 전혀 다른 계약 방식이었는데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박지혜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외국인 분들도 많이 전세 계약하세요. 안정적인 소득만 있으면 크게 문제 없어요. 한국 전세 제도에 대한 20대 외국인으로서의 실용적 만족감을 느꼈어요. 공공기관 외국인 지원센터도 방문했습니다. 서울글로벌센터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어요. 취업비자, 거주신고, 건강보험 가입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받았습니다. 외국인에게 열려있는 정책과 행정 접근성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직원들의 친절함이었어요. 복잡한 절차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필요한 서류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공공정보의 투명함과 민간의 친절한 안내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어요. 특히 어머니는 왜 일본을 버리고 외국에서 고생하려 하니? 라며 극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화상통화로 서울 생활을 보여드려도 그건 일시적인 거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데 어떻게 평생 살겠니? 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도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메구미, 한국 경제가 어려워지면 외국인부터 일자리를 잃게 될 거야. 일본에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낫지 않겠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한 걱정이었거든요. 저는 일본과 한국의 라이프스타일 비교표를 만들어서 어머니에게 보여드렸어요. 근무 환경, 생활비, 주거 환경, 사회 분위기, 개인의 자유도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데이터로는 알 수 없는 게 있어. 문화의 차이, 언어의 장벽,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 말이야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과는 달랐어요. 결국 어머니와 감정적으로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메구미는 너무 성급해. 한국 생활 몇 달 해봤다고 모든 걸 안다고 생각하는 거야? 라는 말씀에 저도 감정이 북받쳤어요. 엄마는 직접 경험해보지도 않고 판단하시는 거잖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가족과 이렇게 대립하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는 독립된 성인으로서의 선택을 선언했습니다. 부모의 기대 vs 자신의 행복이라는 세대 갈등이었지만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성인이에요. 제 인생에 대한 책임도 제가 져야 하고 선택도 제가 해야 해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제 몫이에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현실 기반 자료로 이주 결정의 합리성을 입증하려고 계속 노력했지만 결국은 제 의지와 신념이 더 중요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제 인생이니까 제가 책임지겠다는 마음이었어요. 2024년 초 마침내 서울에서 장기 렌트 계약을 했습니다. 홍대 근처 오피스텔이었는데 도쿄에서 살던 곳보다 훨씬 넓고 시설도 좋았어요. 정말 떨리고 설레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실질적인 정착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인 모임뿐만 아니라 한국인들과의 모임에도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웠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온라인 일본인 커뮤니티에서 정착 상담을 해주는 서울 언니로 불리게 되었어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일본 젊은이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서울에서 어떻게 집을 구해요? 한국어 못해도 일할 수 있나요? 의료보험은 어떻게 가입해요? 같은 질문들에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답변해드리고 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디자인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소득도 꾸준히 올리고 있어요. 한국 클라이언트들과 일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서울은 가능성을 주는 도시라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특히 한국 기업들의 일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결과 중심적이고 효율적이면서도 개인의 창의성을 존중해주거든요. 도쿄에서는 과정을 중시해서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서울에서의 독립적 삶과 직업 안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도쿄에서보다 더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야근도 거의 없고 주말은 온전히 제 시간이에요. 외국인 정착자에서 지역 커뮤니티 기여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요. 이제는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일상 대화는 거의 문제 없어요. 요즘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하고 있어요. 정식 취업 비자를 위한 자격증 준비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더 안정적으로 한국에서 살고 싶거든요. 언젠가는 한국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해서 더 큰 일을 해보고 싶어요. 최근에 올린 서울은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도시라는 영상이 일본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고 정말 많은 공감과 응원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느꼈어요. 댓글들을 보면 메구미처럼 용기 내고 싶어. 나도 서울에서 살아보고 싶다. 일본 사회가 변해야 한다 같은 반응들이 많아요. 특히 20대 직장인들의 공감대가 정말 크더라고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니 놀라웠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의 방향을 찾은 지금, 저는 일본 사회에도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꿈을 포기해야 하는가? 왜 개인의 행복보다 조직의 논리가 우선되어야 하는가? 같은 질문들이요. 최근에 일본 온라인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일본도 개인의 창의성을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서는 나이나 경력보다 실력을 중시하는데 왜 일본은 아직도 연공서열에 매여 있을까요? 외국 청년이 서울에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기 실현을 해가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적 경험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의 차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가끔 한국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서의 삶이 저에게는 더 의미 있게 느껴져요. 도쿄에서는 매일이 똑같은 루틴의 반복이었는데 서울에서는 매일 새로운 도전과 기회가 있어요. 이런 역동성이 저를 더 성장시켜주는 것 같아요. 한국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으로서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개방성에 항상 감동받고 있어요. 특히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정이 정말 고마워요. 회사 동료 김유진 씨는 제가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정말 많이 도와주셨어요. 메구미 씨, 한국 생활 어때요? 어려운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라고 항상 챙겨주세요. 이런 따뜻함 때문에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동네 카페 사장님도 정말 친절하세요. 처음에는 일본인이라고 하니까 어색해 하셨는데 지금은 단골 손님으로 대해주세요. 메구미 씨, 오늘도 작업하러 왔네요. 커피 하나 서비스로 드릴게요라며 웃어주세요. 요즘에는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K-파프이나 드라마를 넘어서 진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알고 싶거든요. 한국사 책도 읽고 전통 문화 체험도 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의 빠른 변화와 혁신 문화가 인상적이에요.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가 나오면 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모습이 놀라워요. 일본은 신중하게 검토하느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한국은 일단 시도해보고 개선하는 방식이더라고요. 서울에서 산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매일 새로운 발견이 있어요. 이 도시의 역동성과 가능성이 저를 계속 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서울의 모습을 보는 것도 재미있어요. 계절마다 다른 매력도 있어요. 봄에는 벚꽃과 개나리가 정말 아름답고 여름에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문화가 좋아요. 가을에는 단풍이 정말 예쁘고 겨울에는 눈 오는 서울이 낭만적이에요. 가끔 도쿄 친구들이 메구미는 정말 용기 있다고 말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제가 행복한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든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권리가 있잖아요. 용기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선택이었어요. 메구미는 운이 좋았던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운의 요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도전하려는 마음이었다고 생각해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서울에서 만난 다른 일본인 친구들과 함께 소규모 커뮤니티도 만들었어요. 서울 JP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월 1회 모임을 갖고 있어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공간이에요. 이 커뮤니티를 통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한국 대학교에 교환학생으로 온 사람, 한국 기업에 취업한 사람, 한국인과 결혼한 사람 등 모두 각자의 이유로 한국을 선택했지만 공통점은 한국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는 거예요. 정말 의미 있는 연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함께 나누면 쉽게 해결되곤 해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한국 생활이 훨씬 든든해져요. 앞으로의 계획은 한국에서 더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이에요.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한국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해서 더 깊이 있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 속에서 저만의 역할을 찾고 싶어요. 한국어 실력도 더 늘려야 해요. 일상 대화는 문제 없지만 업무상 전문적인 대화나 글쓰기는 아직 어려워요. 올해 목표는 한국어 능력 시험 고급을 따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일 문화 교류에 기여하고 싶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의 매력을 더 많은 일본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고 반대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일본의 좋은 점들을 소개하고 싶어요.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관심이 생겼어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빠르게 현실화되는 모습이 정말 흥미로워요. 언젠가는 저도 스타트업에 참여해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걱정하셨지만 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점차 이해해주고 계세요. 어머니는 최근에 메구미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도 메구미의 선택이 옳았나 보다. 요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라고 하시더라고요. 가족의 이해와 지지를 받게 되어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는 서울 생활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얼마 전에는 부모님이 서울에 놀러 오셨어요. 제가 사는 곳도 보시고 친구들도 만나보시고 서울 곳곳을 함께 둘러봤어요. 서울이 생각보다 살기 좋은 곳이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특히 어머니는 한국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김치찌개가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라며 감탄하셨고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한 줄 몰랐어라고도 하셨어요. 직접 경험해보시니까 편견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가족들도 제 선택을 응원해주고 있어요. 동생도 언니 덕분에 한국에 관심이 생겼어. 나도 언젠가 한국 여행 가보고 싶어라고 말해요. 정말 뿌듯한 변화예요. 서울에서의 생활을 통해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도쿄에서는 몰랐던 제 가능성을 발견했고 더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새로운 환경이 저를 성장시켜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사는 게 아니라 제 가치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서울이 그런 깨달음을 주었어요. 지금도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지만 그것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고 기대가 돼요.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지 궁금해요. 작은 용기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렇게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틱톡 영상 하나가 제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이웃나라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는 땅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정말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가 정말 소중해요. 제 이야기가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라요. 현재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도전해보라고 말하고 싶어요.
물론 쉽지 않겠지만 시도해볼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서울에서의 2년이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은 자신감이에요. 제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자신감, 어떤 환경에서도 적응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제 능력을 믿을 수 있다는 자신감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하고 도전하며 살고 싶어요. 서울이 저에게 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서 저만의 독특한 가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에서 도전해본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한국이 젊은이들의 꿈의 무대가 되고 있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월드와이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